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송라이터,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브니어입니다. 노래하는 송라이터면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러네. 이야. 그러네. 이런 식으로. 실수했습니다. 정정해야지. 무의식적으로 인정한 거지. 나의 노래를. 뭐야, 이거. 연애지상주의자. 네. 인생의 드립. 우리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량 김선생입니다. 뭐야? 뭐, 왜 이렇게 차분해? 오늘 당황한 거야. 이런 준비한 게 없어. 오늘은 애드립이 안 되는 거지. 뇌가 잡아먹힌 남자랑 같이 방송하는 남자 김선생입니다. 뭐로 많이 있지. 하려고만 하면. 네. 자, 바이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게 꿈인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제 뉴스농장 시간인데요. 네. 지난주까지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제주도 공개 방송을 막 강행군을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순서도 좀 틀어지고 내용도 상대적으로 이제 제주도에 계셨던 분들이나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짜릿하셨을 텐데 네. 나머지 분들은 뭐야 도대체 애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가뜩이나 지들끼리 노는 방송인데 그것도 또 완전 지들끼리 노는 것만 올려놔가지고 네. 약간 좀 그러실 수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뭐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인데 뭐.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다시 전화를 좀 가다듬어가지고 오늘은 뉴스농장 우리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아, 지난주에 제주도 공개 방송이 이제 네. 김프로쇼의 편성이나 이것만 꼬인 게 아니고 김프로쇼를 제외한 나머지 저의 그 일상생활도 엄청 꼬였어요. 나도. 장난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와, 저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특히나 주성치 편은 내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진짜. 편집하는데도 오래 걸렸는데, 야. 이게 기니까, 아마 제일 길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시간 20분인가 그랬죠? 제일 길어서 올라가는데, 업로드만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와, 정말. 용량이 커서. 혼났습니다, 그거 올리느라고. 우리 그날 그 주성치편 올라가던 날에 여름 작가가 12시 땡을 기대해주세요라고 후기 게시판에 올린 거예요. 아, 진짜. 맞아요. 왜 그랬어? 근데 안 주무시고들 다 기다렸잖아. 근데 그 12시 땡을 기다려달라는 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막 카운트다운을 본인들끼리 네. 하시면서 심지어 피아노 걸림이셨던가요? 오늘 혹시 12월 31일인가요?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저도 계속 기다리다가 그냥 저는 제 방송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나는. 나는 나에 대한 신뢰가 크니까. 그래서 그때 밤에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시 땡 하자마자 업로드된 걸 확인을 하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와이파이 되는 가게 앞에를 막 서성거렸어요. 커피숍 앞에 가니까 희미하게 안테나 2개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멈춰 서가지고 이거를 다운로드를 딱 눌렀네? 다 될 때까지 1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속 서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다 받아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그 앞에 있는 벤치에서 꽂고 다 들었거든요. 난 너무 좋더라. 그 방송 너무 좋았어, 사랑스러워. 좋았어. 네. 그래서 녹음할 때 제가 다 듣진 않았지만 이렇게 옆에 약간 있으면서 네. 이렇게 몇 줄거리 들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아니, 뭐, 싫진 않았어요. 그래? 싫진 않았어? 제가 이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네. 저의 관심사와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서, 존중합니다. 저는. 네. 저 네. 밖에 지금 황대리가 와 있어요. 네. 황대리가 와 있고 주성치 심화편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야, 근데 김프로 표정이 썩고 있네요. 아니, 편집하는 사람 빨리 구해야 되겠어. 네, 역시. 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주성치 안 좋아하는 분들조차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는 들어보시고 네. 또 그 편을 듣고는 옛날 영화들 찾아서 또 그렇죠.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막 생기니까 네.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이거 우리 주주총회 올라왔는데 막 그냥 오셨다가 잠만 잔 우리 로다주의 페퍼님이라든지 아, 이런 맞아요. 분들 네. 아쉽다고 댓글에 남기셨더라고요. 내가 왜 그 속닥한 공개 방송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세즈미엄님 네. 그렇죠. 두 분. 아쉽더라고요. 저도 너무 아쉬워요. 뭐, 다음번에 저희가 또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댓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미스 앤 미스 세스. 김프로 초심을 잃지 맙시다. 김용민 브리핑 때부터 팬이고 열렬히 응원하고 지금껏 지지하면서 홍보하고 있는데 김용민 브리핑 매일 출연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징징대고 그러면 안 돼. 지금 김프로를 만들어준 게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시고 초심 잃지 마시고 물 들어올 때도 저으세요. 계속 응원은 할 텐데 오늘 방송처럼 그렇게 징징거리면 조만간 떠납니다. 경고의 이거 말씀을. 영화 바람이라고 아시나? 정우 알죠? 나온 거? 그러면 거기 보면 네.
네,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어디 처음 맞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 요거 같아. 네. 그래서는 안 돼. 야, 애정 가득한 이런 경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징징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읽으신 건데, 장기간 수면 부족하면 뇌가 스스로를 잡아먹는다. 요거를 이제 링크를 거셨나봐요. 그리고 수면 부족하면 그렇대요, 유유. 김프로님 새벽 업데이트 금지 입법해야겠어요. 저도 자러 가야지 하고는 말씀하셨네요. 이게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낮 시간 동안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뭔가 막 작업을 해서 올리는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뭐 새벽 한 3시, 4시 정도 돼야 편집이 끝나고 그리고 뭐 몇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막 이런 이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장기간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대책을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영혼 없는 리액션. 그러니까. 자, 데이브님, awareness 뜻이 뭡니까? 뭐 인식 뭐 이런 뜻이죠. 아이디 awareness님께서 원래 김프로쇼 종종 듣고 있지만 최근 대사 게시판도 들려봤네요. 그리고 느낀 점, 이 방은 정말 열혈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는 곳이다. 그렇고 온 김에 댓글 하나 남기자면 데이브님은 처음엔 좀 소개되는 말대로 수줍고 조용히 음악과 기술적인 면의 서포트 역할 묵묵히 하시는 분이라는 느낌과 드러나는 캐릭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들은 김상조 위원장에 관한 방송에서 잠시 데이브니어께서 얘기하실 때 그 유명한 역사학자죠 에드워드 카 형님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관통하는 그런 어떤 통찰이 세게 느껴졌답니다. 야. 이야.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통찰이었나요? 완전 기분 좋아가지고 막 댓글에 대댓글에 막 대댓글에 막 장난 아니야 막 밑에 막 제가 달았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알아줄 때 이런 느낌. 제가 관찰하니까 데이브님 음악적인 칭찬 말고 일반적인 그 발언에 대한 통찰 이런 거 얘기하실 때 또 더 기분 좋아하시더라. 왜냐면은 약간 음악은 칭찬은- 디폴트라고 생각하나? 칭찬은 다 좋아해. 그럼요. 종류를 가리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또 제가 생각한 거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감사할 따름이죠. 그럼요. 그런 칭찬 받을 만한 충분한 분이라고 영혼 없는 리액션 한번 하고요. 역시. 네, 게스트 말로님. 로켓 아가씨 노래 너무 좋아요. 저희 지난주 에브리띵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 제작에 엄청 신경 쓴 게 팍팍 늘려지고 퀄리티가 훌륭한데 앨범은 발매되는지요. 요것도 프로듀서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7월 초에 정규 앨범으로 10곡이 나오고요. 네. 2곡의 싱글 이제 앞에 4월, 5월에 냈고요. 7월 초에 실물 CD로 나옵니다. 우리 방송은 언제 나오시나 게스트 한번.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밀려있는 게 4개인데. 이것도 밀려있는 거네? 아니, 밀려있는 게 4개야. 아니,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오프닝 밀려있지. 모시고 올게. 셋이 노래하는 거 밀려있지. 그건 또 뭡니까? 결혼의 장점 밀려있지. 네. 그리고 로켓 아가씨 섭외 밀려있어요. 제가 그 댓글창에서 늘 보고 있는 러블리 두두님께서 이제 매일매일 카운트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쵸. 며칠째? 오늘 데이브니어랑 며칠째 이렇게. 네. 두두님, 밀려있는 데이브니어 하실 것들 댓글 게시판에 한 번만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본인 아드님, 네. 저희 소속사로 그 앨범 프로듀싱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24개월 된 아드님. 그러니까. 제가 JYP에 뺏길 지금 지경입니다. 네. 루피68님께서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신다고요. 인도 출장으로 뭄바이에 있는데도 방송은 꼭 듣고 있습니다. 김프로 덕에 이곳에 파는 맥주 킹피셔도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야. 우태님. 매일 운전하면서 듣다가 오랜만에 버스 타면서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김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야, 올게 왔구나. 네. 올게 김 왔어. 선생님은 강단에서보다 역시 김프로쇼에서 더 재밌으시네요. 이거 칭찬이에요? 뭐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강의를 진중하게 하시나 봐요. 그럼요. 야, 김프로쇼를 이렇게 날탕으로 하는데 그럼 강의는 얼마나 더 날탕으로 한다는 얘기야? 난 강의는 정말 신경 써서 했어. 물론 강의도 꿀잼이었습니다만 평소 후기 남기고 싶었으나 약 2달 만에 처음 남깁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한다고? 절대 얘기 안 했지. 야, 근데 어떻게 아시고, 야, 우리 학생분이, 우리 또 교수님 잘 제가 찾아서. 이 아이디를 딱 보고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졸업생인데 우태야 너 맞지? 성은 정씨고. 우태인데 우태이 뭐지? 맞을 거예요. 아. 네. 그래, 너만 듣고 어디 가서 소문 내지는 마. 네. 근데 제가 강의 준비하는 거 느낌 처음 할 때 몇 년 전에 봤는데, 제가 김 선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사실. 네. 준비를. 강의는 정말 성심성의껏 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자,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본 코너, 최고의 코너,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요즘에 근데 좀 시들한 것 같아. 어, 옛날에 아니야. 막 방종 떨고 막 이러더니. 물론 뭐 전 이 코너를 사랑한다. 빠라바바바바바바바람 절대 음감이야. 딱 틀으면 그쵸? 똑같을 거야. 네. 네. 술친구 한 박스 받으실 분
인도 문바이에서 또야야 오야야 루피 68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보내드리지? 문바이에 계시는데 돌아오시겠죠? 인도에 출장이니까. 계시는 건 아니죠? 인도 네. 출장이라고 그랬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5월인의 선크림의 애터미 선크림. 우태야, 하나 줄게. 축하드립니다. 네. 우태님. 여자친구랑 나눠 써라.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요, 네. 저희가 뉴스 농장 프로그램의 이 내실을 좀 기하기 위해서, 우리 돼지 엄마 역할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드려야지. 네. 왜냐면 이제 김 프로이드가 없어졌잖아요. 네. 매일 5분씩 이제 짧게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기가 좀 아쉽다. 음. 그래서 저희가 김 프로이드에서 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뉴스 정도는 좀 진지하게, 길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김엄마와의 콜라보, 우리 좋아. 자매 팟캐스트, 네. 김용민 브리핑과의 콜라보를 좀 하기 위해서 오늘 뉴스 농장부터는 제안을 드렸어요. 왜냐면 김프로가 매일 나가잖아. 뉴스 브리핑에. 매일 나가는데 우리도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냥 주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래. 그래서 코너 스와핑. 김프로는 일주일에 매일 나가지만 김엄마는 딱 한 번만 나와라. 그게 서로 이제 몸무게의 배분에 따라서 5번 한 번 정도 해서 적당하다. 그래서 코너 스와핑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코너씩 나와주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김용민 브리핑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네.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볼 만한 주제들을 골라가지고 저희 뉴스 농장에서 좀 김엄마하고 같이 네. 얘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조간 브리핑에서는 살짝 간만 보고 더 핵심적인 내용은 김프로쇼로 와서 들어라. 네. 이런 포석입니다. 아무튼 뭐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저희는 2부에서 김엄마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어떻게 브릿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김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수석들이 완전 이거를 브릿지를 보내줄 것처럼 하다가 그 포하고 피하고 그 계획적으로 막 해가지고 이거를 딱 끄는 걸로 몰아야지. 안 그러면 다 죽어. 큰일 났네. 순위도 더 안 오르고. 아휴, 큰일 났네. 자, 김프로쇼 2부는 우리 김용민 시사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뉴스 농장을 김용민 브리핑으로부터 헌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장주의 큰 뜻을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 헌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바친다, 헌사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내가 너희들한테 헌사할 그런 그 레벨은 아닌 것 같고, 여간 하여튼 내가 안 쓸 테니까 쓰지 말든지 이거였습니다. 예, 이거 분명히 합시다 이거는. 예. 뭐 이렇게 좀 저희가 받들어 모셔주려 그랬더니 안 되겠네, 대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 자매 팟캐스트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뉴스 농장 코너에서 농장주를 모시고 방송을 좀 할까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저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에 이제 사퇴를 하셨고, 예. 검찰 개혁이라는 아주 큰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가 달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들어온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일단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면은 안경환 교수와 관련해서 이 양반이 이제 SNS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야말로 몹쓸 인간인가 하는 부분. 물론 법무장관으로서는 좀 자격이 없어 보인다는 지적은 사실 합리적이긴 합니다. 만약에 42년 전 재판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 실은 이제 그 여성의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말하자면 혼인신고를 가라로 했다. 뭐 이런 의도고 이런 것이 지시라면은 그런다 하더라도 로맨티스트일 수는 있어도 이분이 법무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 법을 농단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맞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양반 자체를 쓰레기로 완전히 매도하는 이런 일들은 이건 좀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아주 집요하게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맥락을 잘라내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여성 단체들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격이 없다 하고 들고 일어나거나 뭐 성명을 내거나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얘긴즉슨 뭔가 조금 과도하게 맥락이 잘려가지고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건데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많이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여성과의 관련된 문제를 좀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한 군부를 떼는 작업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좀 들고요. 그걸 뭐 예. 언론사들이 전부 다 동조해가지고 그 판결문 기사를 내기 위해서 뭐 군부를 짚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언론사들에서는 뭐 검증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책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개된 자료들을 기본적으로 다 조사해가지고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매체에서는 이런 큰 그림을 그려두고 사전 정지 작업의 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게 제 그냥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뭐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야 뭐 빈번한 일이니까 네. 뭐 이것까지 다루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 뭐가 그러냐면 책에서 나온 글들 여기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건 좀 의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책도 그렇고 뭐 사실 나와서 강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일단 자기를 어떤 캐릭터로 포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이 팟캐스트에서 이 김프로가 보이고 있는 이런 이성적이고 뭐랄까 상당히 합리적인 스탠스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의 본래 모습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아니, 똑같지. 이거 뭐가 뭘 떨어져 있어. 똑같은가? 똑같지. 나는 앞가디랑 같아요. 앞뒤가 같다. 당신이 앞과 뒤와 옆이 같듯이. 그렇지. 나는 거의 일자입니다. 네. 뭐 굴곡이 없어요 몸에. 그야말로 반듯한 사람입니다만은. 아니 근데 그 책에 나온 내용 그걸 갖고 딱 그것도 한 부분 잘라서 맥락을 물어보지도 않고 또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충분히 해석의 여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그냥 통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게 이 사람의 정량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책에 관련된 내용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왔다 그러면 사실 큰 힘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도 이제 처음에는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TV 조선에서 이 사람이 뭐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고 하니까 여기에 뭐 특자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책들을 한 권씩 읽어본 다음에는 서서히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톤다운이 되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새끼가 다 있나라고 했다가 책 한 권 읽고 나니까 그래도 이 책은 마음에 안 든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톤다운 되면서 슬쩍 내용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김영민 씨처럼 이 부지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가지고 책을 직접 찾아가지고 읽어보고 판단도 하지만 그 많은 대중들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죠. 판단하는 그 판단 자체를 자기가 신뢰하는 매체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니라 하면 아닌가 보다. 그쪽에서 맞다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는데 이 책의 맥락을 잘라가지고 여성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언론들도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예. 그냥 그렇게 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니겠어? 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쉽고 특히나 뭐 이렇게 책을 잘 접해가지고 문자를 막 이렇게 해동하는 게 능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 일반 아주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딸려가기가 쉽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걸로 이제 작업이 나오다가 결국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서는 굉장한 결격 사유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을 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큰 그림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아예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됐다는 거에 굉장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검증 단계에서 차라리 이렇게 나온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게 뭐 검찰 개혁이라는 큰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실행 단계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분을 뭐 경찰에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제3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나누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사건이 불거져 나왔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또 해명하고 뭐 추적을 한다고 보도하고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때 옛날 사람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막 이걸로 이렇게 시끄럽게 막 하다가 청와대에서는 지금은 사실 조국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지라라고 얘기를 막 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힘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 검증을 못할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검증하냐. 그리고 이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걸르라고 있는 것이 청문회니까 이 과정에서 걸러지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좋은 사람을 찾으면 되지 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를 주지만 만약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서 쭉 진행 중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는 둥,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풀려가지고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던 청와대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물갈이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에 걸러졌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되게 얄미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한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속상하긴 하지만 차라리 지금 단계에서 걸러져서 더 적격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맞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김프로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경환이 축출됩니다. 네. 쫓겨납니다. 다음에 들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혹시 동일한 잣대에 의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을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찌됐든 결과로 말하는 것이 실력이라고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전 참여정부나 DJ정부 때와는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조금 단단하게 올라온 면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국면을 헤쳐나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이기 때문에 공작으로 뭔가를 이렇게 받아치고 뒤에서 막 야합을 해가지고 공격하고 없는 거를 포장해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막 몰고 가고 이런 것들은 그것에 그냥 정당성만 얘기하면서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한 수 높은 수를 두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법무부 장관을 누구를 천명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자리에 가는지가 문재인 정부의 내공과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김프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좋겠어요? 표창원 의원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을 천거했던데 네. 아무 맥락 없이 네. 그냥 본인이 봤을 때 이분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재벌회장 얘기도 할 것 같아. 왜냐면 광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좋으니까 한번 얘기해봐. 그 당신의 솔직한 속내를. 그럴까요? 그 저기 화이트밸리 그 사장님? 펜션.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야? 화이트밸리인가? 하얀 언덕 펜션이라니까. 하얀 언덕 펜션. 예. 영어로 하면 그 화이트밸리 맞죠? 그 사장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혹은 술친금 사장님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어때? 이게 먼저 이렇게 치고 농담입니다라면서 그러면서 본 마음을 얘기한 게 이게 바로 재치야. 이게 팟캐스트의 살 길이고. 이러면서 한번 이렇게 슬쩍 한번 언급해주면 얼마나 그분들이 이 친구 농담이긴 하지만 우리 광고주 신경 쓰는구나. 이 마음으로 또 앞으로 계속 후원할 마음을 표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러니까 돼지 엄마가 이게 하수인 거예요. 왜냐면 하수요? 그거를 내 입으로 하면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다 이 돼지 엄마 입에서 이런 게 나오도록 제가 이렇게 딱 길을 열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당신 내 손바닥 위에서 지금 놀아난 거야. 그래?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하마평에 계속 올랐었으니까요. 그렇죠. 박범계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기수로 치자면 박범계 의원은 23기거든요 연수원으로. 주광덕 의원도 23기예요. 네 같아요. 근데 같이 지금 동기이기 때문에 근데 예. 검찰 내부에서는 23기가
이번에 검사장을 승진하는 그런 이제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윤석열을 총장시키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보자 그러면 기수가 너무 낮은 거라서 박범계 의원을 아주 파격적으로 뭐 법무부 장관에 기용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과 법무부와 뭐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 조직적으로 괜찮을 것이냐. 뭐 예전에 사실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낮은 기수에 거의 뭐 부장검사급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었는데 보수적인 조직이어서 그때 사실은 이제 검찰 개혁이 주춤한 결과를 낳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충분히 아직 그 기수나 뭐 이런 면에서 좀 모자란 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갸우뚱한 면은 있기는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박범계 의원 정도가 법무장관으로 만약 청구가 된다면 또 현역 불패신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검증의 잣대를 같은 의원들한테는 조금 이게 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국회의원 출신의 괜찮은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도 그러면 청문회 자체도 조금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조국 민정수석과 뭐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그림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또 한 번 법무부 장관을 누군가를 청구했는데 제대로 스크린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한 번 삐걱거리고 그 사람이 크게 상처가 난다 그러면 검찰개혁 자체가 굉장히 좀 힘이 빠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굉장히 고심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주 총력을 다해서 이번에는 그냥 조국 민정수석을 공격했지만 그 여론이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된 사람이 또다시 문제가 되고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잘 못 걸러냈다라고 되면 그때는 정말로 조국 민정수석도 책임을 져라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수를 어떻게 놓는가를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내공을 볼 수 있음과 동시에 검찰 개혁이라는 그 문재인 정부가 아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것이 어떻게 완수될 것인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뭐 그거를 바라보는 척도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가 누가 되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것도 다 김프로를 위한 겁니다. 사람들은 맥락, 뭐 이런 거 말고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서 풀어내는 걸 좋아합니다. 박범계가 되면 또 성지가 되나요, 그럼 저희가? 그렇지. 자, 아니면 이미 박범계 의원은 이름이 많이 거명됐던 분이고, 네. 나는 이제 박범계 의원 참 좋았는데, 특히 그 양반에게서 제가, 이분은 좀 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과거 자신의 판결, 배석 판사 때 일인 것 같은데, 그때 일과 관련해서 이제 오판한 점, 네. 잘못 판결한 점, 피해자들을 국회에 모시고 이렇게 사과한 점은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오류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뭐 보기엔 멋있을 수 있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갖게 되는 어떤 그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또 이제 어떤 그 상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감수하고 정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박범계 의원은 참 이분은 뭐 공직자로서 아주 마땅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박범계 의원이 왜 괜찮은 사람인지 또 그분과 관련한 남들이 잘 모르는 일화 이런 거 얘기해 줄 때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우리 청취자들이. 네. 제가 언젠가 이런 걸 얘기해 줘야 돼. 네. 제가 언젠가 김프로이드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조를 출입하면서 계속 이제 국정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법사위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하루 종일 본단 말이에요. 오전 9시에 그렇죠. 시작해가지고, 뭐, 늦게 끝날 때는 뭐, 밤 12시 막 자정에 가까이 이제 끝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점심 식사가 좋다면서? 글쎄, 저는. 시간기간이 그냥 시원하게, 새끈하게, 차려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자는 그게 좋구나 했는데. 아니야. 근데 현장 기자들은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걸 받아치고, 사이사이에 뉴스를 만들어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타이핑을 하거든요. 하루 종일 타이핑하고, 타이핑한 거를 또 그냥 막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국감 시즌에는, 막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좀 많이 바쁜데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법사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모든 워딩을 다 받아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맥락에서 벗어났거나 아니면 아니 이 사람이 법사위원회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를 수가 있나 싶은 것도 막 있어요.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막 그 헌법재판소 같은 데 가가지고
판결을 이거 취소하세요. 뭐 이런 걸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대법원 와가지고도 판결 취소하라고 그러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게 그 법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이고 어떻게 입법부 구성원이 그 사법부의 구성원한테 당신이 한 일 취소하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했던 게 누구시냐면 우리 사퇴하세요로 유명한 이은재 의원께서 요거 좋네. 이런 걸 해야 돼, 이런 걸.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 나도 몰랐고, 다. 그래서 이거 정말 좋지. 기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깜빡깜빡 눈을 뜨고선 쳐다보다가 막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사퇴하세요로 한번 이 종지부를 찍어주시더라고요. 이분 뭐 일화가 많아요. 막 주무시기도 하고 막 했다가 그래서 막 그게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법사위원회 그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박범계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이 되면 피감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합니다. 굉장히 긴장해요. 그리고 이분은 조곤조곤 얘기를 하면서 추궁하고 특히나 이제 법원과 관련돼가지고 본인이 법원 출신이니까 법원과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때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묻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이런 사퇴하세요의 그런 은재 요정 뭐 이런 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좀 그 피감기관 구성원들이. 그렇죠. 쉬어가는 타임이다. 여기서는 뭔가 내가 비위만 거스르지 않으면 저 사람의 비위만 거스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기자들도 사실은 그때가 약간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그냥 좀 이렇게 덜 적어도 되니까. 적을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박범계 의원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할 때는 한 자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걸 다 이렇게 다 빽빽하게 적어야 되니까 기자들도 긴장하고 피감기관 사람들도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대답을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신경 써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여럿 있어가지고 질문을 막 맹공격을 해야 사실은 국정감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견제도 되고 뭐 적절한 비판도 되고 나쁜 짓을 못하고 피감기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한결같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준 그런 모습들에 굉장히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여러 가지 평판이나 이런 거를 들어봐도 참 괜찮다. 근데 만약에 이런 정도의 내공을 가진 사람이 법무부에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걸고 있는 기치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하거든요. 법무부 내에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중에서 검찰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에서는 지금 과도하게 검사들이 너무 많이 파견이 돼 있으니 그것들을 민간인들에게 돌려서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걸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디자인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박범계 의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되길래 뭔가 이 서울대 법대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지낸 경험도 있고 또 뭐 참여연대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제 같이 활동했던 조국 민정수석하고 같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뜻이 굉장히 맞는 사람을 기용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또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2년 후단협 건 때문에 판사 옷을 벗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한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철학 또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는 굉장히 아마 신경을 쓰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언론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과도하게 들고 나왔을 때 사실 좀 가볍게 무시해주는 스탠스가 좀 필요합니다. 거기에 계속 딸려가거나 뭔가 재생산하거나 사실 그거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택도 아닌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좀 가볍게 무시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즐거운 해악으로 지나가는 여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전폭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좀 더 뭐랄까요 확실한 개혁색을 가진 그러면서도 저는 이게 그 문재인 정부 초반에 그 탄력을 받는 이유라고 보는데 이미 국정을 다 파악을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청와대도 다 파악하고 있고.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1년 동안 시간을 좀 뭐랄까요 알뜰하게 쓰지 못했던 이유가 청와대 그 상황을
파악하려다 보니까 파악하는 와중에 시간이 다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예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게 그런 이제 학습 효과나 그런 맨파워들이 이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딴죽을 걸고 뭔가 이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오합지졸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어서 지금의 기조를 큰 과오 없이 계속 이어가 나간다면 의미 있는 성과들이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이 정도의 뭐 마타도어나 내지는 이 정도의 공작 정도는 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뭐 너무 예민하게 너무 막 속상해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더 적임자가 와서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프로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게 박지성의 스타일이다. 제가요? 김프로가 문장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계속 뭐뭐 했기 때문에 예. 이러고 저기 그 선배한테 매 안 맞았나? 머리 박으라고 그 소리 듣지 않았나? 당신한테 듣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머리 박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 우리 저 박범계 의원이 됐으면 참 좋겠고 현실적으로도 고민이 되고 있겠죠.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세요? 아마 여러 사람 놓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뭐 거론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런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괜찮은 사람을 지명했으면 좋겠어요. 안정환 법무부 장관의 낭만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예. 오늘 MC는 누군가? 게스트는 누구고 지금? 아니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이 출연료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근데 이제 멘트 기여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출연료 그딴 걸 말하느냐라면서 이 퉁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가르마만 네. 타고 지금 이제 상당 부분의 말을 제가 이제 박지성처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그 다운로드 수를 한번 좀 보고 그래서 뭐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판단되면은 그때는 뭐 또 제가 따로 이제 별결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하여튼 뭐 우리 김프로가 매일 김용민 브리핑 나오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 김프로이드도 고정적으로 또 다운받아서 많이 또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큰 또 결심해가지고 우리 또 이런 아무것도 아닌 팟캐스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주시기로 또 해주셔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아마 무한 감사를 드리고 김용민 브리핑의 이 선두에서 뭔가 이 똑바로 이게 김용민이 뭐야 김용민이 누구야? 어느 놈이야? 뉴스 공장을 무너뜨리는데 우리 김 선생이 아주 선봉에 서 있어요. 네. 그래요. 하여간 뭐 우리 김프로 쇼나 김용민 브리핑이나 다 이제 자매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또 사랑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도약대에 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김용민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